어젯밤 새벽 3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갑자기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틀어버렸어요. 엄마, 이 집 땅 문서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금고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돼. 며느리 다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연희 씨의 차가운 대답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 치매 걸렸다고 하면 쉽게 될 거야.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뒤바뀌었죠. 구급차 기사들과 간병인들이 당황해서 돌아갔고 아들 민석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2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70대 초반의 인옥 씨는 정말 평범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된장찌개 끓이고 아들 도시락 싸주고 이웃 정순 씨와 마당에서 채소 기르는 게 일상이었죠. 어느 날 민석 씨가 활짝 웃으며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인옥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마흔이 된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다정 씨가 처음 집에 왔을 때도 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 160cm 정도의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다정 씨가 인옥 씨 손을 꼭 잡고 말했을 때 인옥 씨는 정말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정 씨가 웃을 때마다 눈빛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다정 씨의 친정 어머니 연희 씨가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인사도 없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거실, 부엌, 심지어 안방까지 다 들여다봤습니다. 이 집 평수가 꽤 되네. 연희 씨의 첫마디였어요. 인옥 씨는 당황했습니다. 다짜고짜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날 밤이었어요. 인옥 씨가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재산 이야긴 꺼내지 않으세요. 다정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더 세게 밀어붙여. 착한 척은 그만하고. 이 대화를 들은 순간 인옥 씨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옥 씨의 악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정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 식사 때였습니다. 다정 씨가 민석 씨에게 일부러 인옥 씨가 들을 수 있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 자꾸 돌아가신 아버님 찾으신다고 하시고. 인옥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석 씨는 믿는 것 같았어요. 퇴근한 민석 씨가 인옥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다정이가 말하는데 요즘 저를 자꾸 노려본다고 해요. 내가 언제? 다정이가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 잔다는데요. 민석 씨의 말에 인옥 씨는 억울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인옥 씨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다정 씨가 갑자기 인옥 씨 팔꿈치를 살짝 쳤습니다. 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정 씨가 깜짝 놀란 척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석 씨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손이 자꾸 떨리시네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인옥 씨는 알았어요. 일부러 그런 거라는 걸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연희 씨는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들렀어요. 올 때마다 인옥 씨를 압박했습니다. 요즘 며느리한테 너무 엄하신 거 아니에요? 연희 씨의 말에 인옥 씨는 참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화가 치밀었습니다. 잠시 후 이웃 정순 씨가 김치를 가져다 주려고 왔다가 이상한 대화를 들었어요.
연희 씨와 다정 씨가 부엌에서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뭐. 맞아요. 민석이도 벌써 제 편이고요. 정순 씨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급히 인옥 씨에게 달려가서 들은 내용을 말해줬어요. 인옥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인옥 씨는 더 지켜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인옥 씨는 점점 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인옥 씨는 연희 씨가 다정 씨와 계속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을 봤어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정아, 그 이야기 해봐. 연희 씨가 은근히 재촉했어요. 다정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다정 씨는 연희 씨가 미리 준비한 메모지를 꺼냈어요. 거기엔 인옥 씨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5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대화했다는 것부터 인옥 씨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것까지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인옥 씨는 메모를 보며 기가 막혔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민석 씨는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석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인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요. 식사가 끝난 후 연희 씨가 다정 씨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집 땅 문서 아직 금고에 있대. 인옥 씨에게는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옥 씨는 고막이 예민해서 작은 소리도 잘 들렸어요. 금고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되는데 혹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은 아닐까? 아니야. 그런 뻔한 건 아닐 거야. 인옥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을 이렇게 빼앗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인옥 씨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해바라기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만든 이 집에서 내가 밀려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마저 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거였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인옥 씨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의 계획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며칠 후 연희 씨가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인옥 씨 앞에서 다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연극을 시작했어요. 우리 다정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아세요? 연희 씨의 목소리에는 억지스러운 감정이 묻어났어요. 딸 가진 죄밖에 더 있나요? 그저 우리 애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인옥 씨는 몸을 굳혔습니다. 이들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날 저녁 민석 씨가 인옥 씨를 조용히 불렀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말씀이 이상하세요. 민석 씨는 연희 씨가 미리 건넨 두꺼운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어머니 관찰 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봐요. 다정이가 매일 기록한 건데. 다이어리를 펼치자 인옥 씨의 이상한 행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도 정말 다정 씨 것 같았고 날짜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밤새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혼자 밥상을 2개 차려놓았다는 것, 다정 씨를 보고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인옥 씨는 그 글씨체를 자세히 봤어요. 뭔가 어색했습니다. 자신의 글씨를 흉내낸 것 같았어요. 그건 내가 쓴 글이 아니야. 인옥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또 그러세요. 이건 다정이가 쓴 일기예요. 민석 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어머니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정순 씨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잠깐 나와봐. 인옥 씨가 나가자 정순 씨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방금 또 들었어. 내일 은행에 가서 어머니 통장 내역 확인해 볼 거래. 뭐? 치매라고 진단서 받으면 재산관리인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정순 씨의 말에 인옥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순아,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뭘 해야 할까? 증거를 잡아야 해. 인옥 씨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반격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인옥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인옥 씨는 정순 씨와 함께 전자제품 가게에 갔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사러 간 거였어요. 가게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길 이 작은 카메라가 고화질로 녹화되고 소리도 선명하게 잡힌다고 했어요. 배터리도 이틀 정도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인옥 씨는 자신의 용돈을 털어서 카메라 5개를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순 씨와 함께 조심스럽게 카메라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책장 뒤, 부엌 찬장 위, 복도 액자 뒤, 심지어 인옥 씨 방 화분 뒤에도 카메라를 숨겼어요. 인옥 씨는 이렇게라도 해야 내 아들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거라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습니다. 연희 씨가 인옥 씨가 시장에 간 사이에 집에 와서 다정 씨와 나눈 대화였어요.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신 분이 뭘 욕심내세요. 연희 씨의 냉정하고 잔인한 말이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괜찮아. 늙은이가 귀가 어디 밝겠어. 근데 민석이가 아직 완전히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해야지.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내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신청하는 거야. 인옥 씨는 카메라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였습니다. 인옥 씨는 카메라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였습니다. 인옥 씨는 해당 장면을 USB에 복사해서 민석 씨 방 책상 서랍에 슬그머니 뒀어요. 아들이 직접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USB에는 꼭 봐주세요라는 쪽지도 함께 붙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다정 씨가 갑자기 인옥 씨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이제 그만하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 집도 곧 자기 이름으로 바뀔 거라며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모든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다정 씨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하지만 인옥 씨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했어요. 인옥 씨가 조용히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하자 다정 씨는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왔습니다. 인옥 씨의 완벽한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저녁 민석 씨가 방에서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USB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컴퓨터에 꽂아보니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연희 씨가 어머니를 모독하는 모습이었어요.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신 분이 뭘 욕심내느냐는 말과 어차피 치매 걸린 거나 다름없다는 잔인한 내용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의자에서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다정 씨와 연희 씨의 진짜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맞았던 건지 자문하며 충격에 빠져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한편 다정 씨와 연희 씨는 인옥 씨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또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장면 역시 숨겨진 카메라에 모두 촬영되고 있다는 걸요. 연희 씨가 다정 씨에게 속삭이며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 늙은이 금고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였습니다. 다정 씨는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연희 씨는 설마 뭘 알겠냐며 노망난 늙은이라고 무시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자 연희 씨가 인옥 씨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인옥 씨가 부엌에 있는 틈을 타서 옷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하며 여러 번호를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그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옥 씨는 모든 가족을 거실로 불러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옥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하면서도 차분했습니다. 민석 씨가 긴장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인옥 씨는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어요. 그리고 USB를 꽂았습니다. 이 집을 탐낸 건 누구였는지 이제는 알겠다며 화면에 연희 씨와 다정 씨의 대화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연희 씨는 당황해서 민석 씨를 붙잡으며 이건 오해라고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민석 씨는 그 손을 뿌리치며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시퀀스 7 1800만 2100 진실이 밝혀진 후 인옥 씨의 마지막 일침이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연희 씨는 급하게 짐을 싸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시어머니가 되니 애가 그렇게 되지. 연희 씨가 소리를 질렀지만 인옥 씨는 잠시 정적을 두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딸을 그렇게 키운 거군요.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는 말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다정 씨도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우린 진짜 가족 될 수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인옥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짜 눈물로는 진심을 만들 수 없지. 그 순간 인옥 씨는 손에 든 리모컨을 다시 눌렀어요. TV의 마지막 영상 하나가 더 재생됐습니다. 다정 씨와 연희 씨가 인옥 씨의 침대 서랍을 뒤지며 유언장을 찾는 장면이었어요. 심지어 옷장 뒤 금고까지 뒤지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습니다. 유언장까지 찾으려고 했구나. 민석 씨가 경악하며 말했어요. 이제야 며느리와 장모의 진짜 목적을 완전히 이해한 거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된 순간이었어요. 연희 씨와 다정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인옥 씨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짐을 쌌습니다. 인옥 씨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난 거였습니다.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마침내 지나간 거였어요. 시퀀스 8 2100만 2400 모든 게 정리된 후 인옥 씨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인옥 씨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린 민석 씨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때 한복 입고 웃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큰 가방 메고 서 있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석 씨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젖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옛날 부엌에서 첫 며느리에게 밥을 해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말이에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도 가르쳐주고 명절 음식 만드는 법도 알려줬었습니다. 다정 씨가 처음 왔을 때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진짜 며느리로 생각했는데 결국 배신당한 거였죠. 인옥 씨의 눈시울이 조용히 젖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사람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밤 인옥 씨는 마루에 나가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서산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쥐고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는 그 모습엔 깊은 여운이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정순 씨가 조용히 옆에 앉아 함께 침묵을 나눴어요. 언니 마음 좀 어때? 글쎄, 허전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정순 씨가 그럴 만하다며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하고 위로했어요. 말 없는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 법이죠. 인옥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요.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마당의 해바라기들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내일은 분명 더 좋은 날이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 법이죠. 인옥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요.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마당의 해바라기들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내일은 분명 더 좋은 날이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퀀스 9 2400만 2700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인옥 씨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 씨가 인옥 씨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민석 씨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의심했다며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만 해도 죄송하다고 했어요. 인옥 씨는 민석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다. 용서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엄마도 내가 속은 건 이해한다며 그 사람들이 너무 교묘했으니까 말이에요. 민석 씨는 앞으로는 절대 어머니 말씀 안 믿는 일 없을 거라고 다짐했고, 인옥 씨는 그래,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고 답했어요. 며칠 후 정순 씨와 인옥 씨는 함께 시장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한 외출이었습니다. 정순 씨가 뭐 사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자 인옥 씨는 그림 도구를 사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예전부터 그림을 배워보고 싶었다며 이제 시간도 많고 마음도 편해졌으니까 말이에요. 문구점에서 인옥 씨는 수묵화 도구 세트를 샀어요. 붓, 먹, 화선지까지 한 세트로 된 것이었습니다. 가격이 좀 비쌌지만 인옥 씨는 기꺼이 돈을 냈어요. 정순 씨가 이거 꽤 비싸다고 하자 인옥 씨는 괜찮다며 내 용돈으로 사는 거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거에 돈 쓸 거라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옥 씨는 마당의 해바라기 아래 작은 평상을 꺼내 손질했어요. 앞으로 그곳에서 그림을 그릴 계획이었습니다.
평상 위에 그림 도구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놓는 인옥 씨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이제 정말 내 시간이 시작되는군 하며 인옥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뭘 그려볼까 하는 설렘까지 생겼어요. 인옥 씨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시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인옥 씨는 동네 노인회관에서 수묵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그림 그려보신 적 있냐고 물어보자 인옥 씨는 처음이라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 했어요. 선생님은 물론이라며 나이는 상관없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격려해 줬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붓을 잡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인옥 씨의 손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붓이 화선지 위를 미끄러지는 느낌이 신기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모두들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첫 작품의 주제는 집이었어요. 인옥 씨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집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서툰 선들이었지만 점점 집의 모양이 드러났어요. 기와 지붕, 마당의 해바라기, 작은 평상까지 세심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옆에서 그림을 보던 다른 어르신이 정말 잘 그린다며 칭찬했어요. 인옥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순 씨가 인옥 씨의 첫 작품을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언니, 정말 아름다워. 단순한 선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평생의 애환이 묻어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집에 담긴 사연을 아니까 더 그런가 보다며 정순 씨는 감동했어요. 민석 씨는 어머니의 첫 작품을 보고 감동했어요. 정말 잘 그리셨다며 처음 그린 건데도 이렇게 훌륭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방에 걸어드리겠다고 하자 인옥 씨는 고맙다며 기뻐했어요. 민석 씨는 그 그림을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 인옥 씨 방에 걸어줬어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조용한 눈빛이 오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해와 사랑의 순간이었어요. 인옥 씨는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림을 그리며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요. 시퀀스 11 3000만 3300 마지막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인옥 씨의 단호한 의지가 시험받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다정 씨가 마지막으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연희 씨는 멀리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다정 씨가 대문 앞에서 애타게 부르며 벨을 눌렀어요. 인옥 씨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정 씨가 문 앞에서 울며 애원했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인옥 씨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인터폰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는 드리지 않겠다. 인옥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야.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안 돼.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 인옥 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그게 용서받을 일이니?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 거지. 다정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연희 씨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다정 씨는 울며 따라갔습니다. 인옥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용서와 받아들임은 다른 문제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거였어요. 시퀀스 12 3300만 3600. 인옥 씨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보여주는 결말이었어요. 석 달 후 인옥 씨는 마당 평상 위에서 새로운 수묵화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었어요. 노란 해바라기들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솜씨가 많이 늘어 있었어요. 민석 씨가 조용히 다가와 앉으며 그림 솜씨가 정말 늘었다고 칭찬했어요. 인옥 씨는 매일 그리니까 늘지 뭐하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민석 씨가 어머니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다고 하자 인옥 씨는 그럴 거라며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민석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 집 제가 평생 지킬게요. 아들의 다짐에 인옥 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달라며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다 담겨 있으니까 말이에요. 정순 씨가 인옥 씨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전시회를 한다며 어르신들 작품으로 전시회를 연다고 했어요. 우리도 참가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옥 씨는 정말이냐며 놀라워했어요. 내 그림도 전시회에 낼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자 정순 씨는 당연하다며 언니 그림 정말 잘 그린다고 격려했어요. 인옥 씨는 설렘이 생겼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그려야겠다며 의욕을 보였어요. 그날 저녁 인옥 씨는 자신의 그림들을 정리하며 뿌듯해했어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많은 작품을 그렸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처음 그린 집 그림부터 시작해서 해바라기, 나무, 산까지 다양한 그림들이 쌓여 있었어요. 각각의 그림마다 그날의 기분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은 인옥 씨의 그림 위로 천천히 줌아웃되며 암전됩니다. 참아온 세월도 견딘 침묵도 결국 나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부딪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진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옥 씨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어떤 나이든 늦지 않다는 희망과 함께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요. 터 시작해서 해바라기, 나무, 산까지 다양한 그림들이 쌓여 있었어요. 화면은 인옥 씨의 그림 위로 천천히 줌아웃되며 암전됩니다. 참아온 세월도 견딘 침묵도 결국 나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부딪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진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옥 씨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어떤 나이든 늦지 않다는 희망과 함께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